무림동맹의 탄생. 천마 부활의 조짐이 나타나자 마천곡 전체가 지옥 같은 광경으로 변했다. 하늘에서 검은 번개가 내리치고 땅에서는 마귀가 솟아올랐다. 모두 여기서 나가야 해. 도현자가 소리쳤다. 이대로 있으면 모두 죽어. 하지만 운검은 일어날 수 없었다. 마천교주와의 짧은 대결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운검님. 설현아가 운검을 부축하려 했지만 마귀의 압박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하하하, 이제 끝이다. 마천교주가 광적으로 웃었다. 천마님이 부활하시면 이 세상은 새로운 질서가 될 것이다. 그때 혈무진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옥패였다. 이건 천마봉인옥이야. 천마봉인옥? 전설로만 전해지던 보물이야. 이걸로 천마를 다시 봉인할 수 있어. 혈무진이 옥패의 내공을 주입했다. 순간 옥패에서 금빛이 뿜어져 나왔다. 뭐야, 그건. 마천교주가 당황했다. 불가능해. 천마봉인옥은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 혈무진이 옥패를 하늘로 던졌다. 옥패가 공중에서 빛을 발하며 천마의 마귀와 대립했다. 이런, 방해하지 마라. 마천교주가 옥패를 파괴하려 했지만 저군이 막아섰다. 내 상대는 나야. 감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하지만 옥패의 힘도 한계가 있었다. 점점 빛이 약해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도현자가 절망했다. 옥패만으로는 부족해. 그때 운검이 간신히 일어섰다. 제가 도와야. 안 돼요. 설현아가 말렸다. 더 무리하면 정말로 죽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운검이 검을 들어 올렸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의지만은 확고했다. 모든 것을 걸겠어. 운검이 마지막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다. 검에서 강렬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런 전기가. 마천교주가 경악했다. 전기와 마귀 그리고 봉인옥의 힘이 합쳐져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으아아. 마천곡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하늘의 마귀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천마님의 부활이. 마천교주가 절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천마 부활의 의식이 중단된 것이었다. 성공했어. 혈무진이 기뻐했다. 하지만 운검은 쓰러져 있었다. 운검님. 설현아가 달려가서 운검을 안았다. 괜찮아요? 운검이 미약하게 눈을 떴다. 끝났나요? 네, 천마 부활을 막았어요. 다행이에요. 운검이 미소를 지으며 의식을 잃었다. 며칠 후 운검이 깨어났을 때는 백호성에 있었다. 깨어나셨군요. 도현자가 기뻐했다. 며칠째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며칠이나. 운검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다. 무리하지 마세요. 설현아가 옆에서 말했다.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마천교주는 어떻게 됐나요? 도망갔어요. 저군이 대답했다. 마천곡이 무너지는 틈에 달아났지. 그럼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요? 일단은 끝났어. 도현자가 설명했다. 천마 부활이 실패하면서 천도맹도 와해됐어요. 정말인가요? 네. 마천교주를 믿고 따르던 세력들이 모두 흩어졌어요. 운검이 안도했다. 그럼 이제 평화가 올 수 있겠군요.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설현아가 기뻐하며 말했다. 뭔가요? 강호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기로 했어요. 뭐라고?
천도맹 사건을 겪으면서 모두가 깨달았대요. 분열하면 더 큰 악에게 당한다는 걸. 저군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세력이 참여하는 무림동맹을 만들기로 했어. 무림동맹. 네. 정파, 사파, 세가, 문중 모든 곳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도현자가 추가로 설명했다. 그리고 운검님을 초대 맹주로 추대하고 싶다고 해요. 저를요? 운검이 놀랐다. 저는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한데.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운검님을 신뢰해요. 설연화가 말했다. 천수각도 막고 천도맹도 막은 영웅이시잖아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한 거예요. 그런 겸손함 때문에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며칠 후 정식으로 무림동맹 창립대회가 열렸다. 운검은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자리라서 참석했다. 무림동맹 창립을 선언합니다. 현광대사가 크게 소리쳤다. 수백 명의 무인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초대 맹주로 운검, 협객을 추대합니다. 운검, 운검. 사람들이 운검의 이름을 외쳤다. 운검이 단상에 올라섰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앞으로 무림동맹은 어떤 한 세력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무인들의 것입니다. 정파도 사파도 없습니다. 오직 강호의 평화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더욱 열렬히 박수를 보냈다. 창립대회가 끝난 후 운검은 설연화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대화했다. 정말로 평화가 온 것 같아요. 설연화가 행복하게 말했다. 네. 드디어요. 운검도 미소를 지었다. 이제 뭘 하실 거예요? 무림동맹을 잘 이끌어야죠. 그리고 운검이 설연화를 바라봤다. 연화 씨와 함께 평범한 삶도 살고 싶어요. 평범한 삶이요? 네. 싸움이 아닌 일상적인 행복이요. 설연화의 뺨이 붉어졌다. 그런 삶 저도 원해요. 그럼 함께 해요. 네.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 멀리서 저군이 지켜보며 웃었다. 보기 좋네. 도현자가 옆에서 말했다. 정말로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맑은 구름이 떠 있었다. 오랫동안 강호를 괴롭혔던 분열과 갈등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무림동맹의 깃발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 깃발에는 검과 방패가 그려져 있었다. 검은 악을 물리치는 힘을, 방패는 선을 지키는 의지를 상징했다. 운검과 설연화, 그리고 모든 무인들의 마음처럼. 운검전, 천마봉인, 협의의 검, 27화 30화 불타는 가문. 무림동맹이 창립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백호세가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운검이 급보를 받고 놀랐다. 누군가 방화를 했다는 거야? 네. 어젯밤에 창고 몇 개가 불에 탔어요. 혈무진이 보고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상당해요. 설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 가문에 왜 누구 짓인지 알아냈나? 운검이 물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천도맹 잔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천도맹 잔당? 마천교주가 도망간 후에도 일부 추종자들이 남아서 테러를 하고 있거든요. 저군이 분노했다. 정말 끈질긴 놈들이야.
그냥 놔둘 수는 없겠군. 운검이 일어섰다. 백호세가로 가봅시다.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설연화가 걱정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운검의 내상은 많이 나아져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 백호성에 도착하니 정말로 참혹한 상태였다. 주요 창고들이 모두 불에 타 있었고 가문 사람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연화야. 백무진이 딸을 보고 달려왔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버지, 많이 다치셨나요? 괜찮아. 하지만 가문의 재산이. 백무진이 한숨을 쉬었다. 거의 절반이 날아갔어.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운검이 놀랐다. 네. 특히 무기고와 약재고가 완전히 타버렸어요. 누가 그런 짓을. 목격자가 있어요. 백무량이 나타났다. 어젯밤에 검은 옷을 입은 자들 서너 명이 담을 넘는 걸 봤다고 해요. 검은 옷? 네. 그리고 이상한 표식을 남겨두고 갔어요. 백무량이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을 가져왔다. 그 위에는 기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천마의 문양이야. 도현자가 알아봤다. 천도맹 잔당들이 많네요. 정말 끈질기군. 운검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런 비겁한 짓을. 하지만 왜 하필 백호세가를? 설연화가 의문을 표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마 보복일 거야. 저군이 추측했다. 운검이 천마 부활을 막았잖아. 그래서 운검과 가까운 세력을 노리는 거지. 그럼 다른 곳도 위험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도현자가 걱정했다. 무림동맹과 관련된 모든 곳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경계를 강화해야겠네요. 운검이 결정했다. 모든 세력에 경고를 보내고 순찰을 늘려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또 다른 공격이 있었다. 현무세가도 습격당했어. 급보가 날아왔다. 이번에도 방화야. 이런. 운검이 분노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막지? 설연화가 걱정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미끼를 놓는 건 어떨까? 저군이 제안했다. 일부러 빈틈을 보여서 놈들을 유인하는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지만 이대로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 운검이 생각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해봅시다. 계획을 세웠다. 백호세가의 별장 중 하나를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경비를 허술하게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숨어서 기다리는 것이었다. 정말로 올까? 설연화가 불안해했다. 올 거야. 운검이 확신했다. 놓칠 리 없어. 밤이 깊어지자 정말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왔다. 운검이 신호를 보냈다. 천도맹 잔당들이 별장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지금이야. 숨어있던 무림동맹 무인들이 일제히 나타났다. 뭐야? 잔당들이 당황했다. 함정이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운검이 소리쳤다. 누가 너희를 보냈는지만 말하면. 하지만 잔당들은 항복하지 않았다. 천마를 위하여 자폭을 시도했다.
막아. 하지만 몇 명은 막지 못했다. 이런 폭발과 함께 증거들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도 한 명은 살려둘 수 있었다. 누가 보낸 거야? 운검이 신문했다. 말하지 않으면 고통이 더 클 거야. 하지만 잔당은 입을 다물었다. 천마님의 부활은 언젠가.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독을 먹고 죽어버렸다. 이런 놈들. 저군이 분노했다. 끝까지 입을 다물다니. 어쨌든 조금은 알아냈어. 도현자가 말했다. 아직 천마 부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마천교주가 아직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다. 마천교주가 서역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 혈무진이 정보를 가져왔다. 서역? 응. 거기서 새로운 세력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야. 새로운 세력. 서역의 마교들을 규합하고 있는 것 같아. 운검이 심각해졌다. 그럼 또 다른 위협이 되겠군. 하지만 서역은 너무 멀어. 설연화가 걱정했다.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계만 강화하자. 운검이 결정했다. 서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면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테러가 발생했다. 이렇게 계속 당할 수는 없어. 백무진이 답답해했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맞아요. 운검이 동의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뜻밖의 제안이 나왔다. 서역으로 직접 가는 건 어떨까? 저군이 말했다. 마천교주를 직접 처리하는 거야. 서역에? 응.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야 해. 하지만 너무 위험하잖아. 설연화가 반대했다. 서역은 우리에게 불리한 땅이에요. 위험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운검이 심각하게 말했다. 이대로 계속 당할 수는 없어. 그럼 정말로 갈 거야? 해봐야겠어요. 그럼 나도 함께 간다. 저군이 나섰다. 혼자 보낼 수는 없지. 저도 가겠어요. 설연화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위험하든 말든 함께 할게요. 연화야. 백무진이 걱정했다. 너까지 위험한 곳에.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결국 운검, 설연화, 저군이 서역으로 떠나기로 했다. 도현자는 무림동맹을 지키기 위해 남기로 했다. 조심해. 도현자가 당부했다. 서역은 정말로 위험한 곳이야. 알겠어요. 꼭 돌아올게요. 그리고 무림동맹은 걱정하지 마. 잘 지킬 테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서역 원정이 시작됐다. 과연 마천교주를 찾아서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험난한 여행이 시작됐다. 검과 도다. 서역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메마른 기후가 일행을 괴롭혔다. 물이 떨어져 가고 있어. 저군이 물통을 흔들며 걱정했다. 다음 오아시스까지 얼마나 남았지? 지도상으로는 반나절 정도. 운검이 낡은 지도를 펼쳐보며 말했다. 그런데 이 지도가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설연화가 용기를 내며 말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 보였다. 사막의 혹독한 환경이 모두를 지치게 하고 있었다.
잠깐, 저기 뭔가 보여. 운검이 멀리를 가리켰다. 모래 언덕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이 있는 건가? 가봐야겠어.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작은 마을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은 불에 타고 있었다. 이런. 저군이 소리쳤다. 누군가 습격을 당한 것 같아. 마을에 도착하니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집들이 불에 타고 있었고 곳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너무 늦었군. 운검이 안타까워했다. 생존자가 있을까? 설연화가 주변을 살펴봤다. 그때 한 건물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있어. 달려가 보니 나이 든 상인이 상처투성이로 누워 있었다. 괜찮으세요? 설연화가 그를 부축했다. 누가 이런 짓을. 마교 놈들이. 상인이 간신히 말했다. 검은 옷을 입은 마교 놈들이. 마교. 운검이 관심을 보였다. 혹시 어떤 표식을 가지고 있었나요? 상인이 떨리는 손으로 모래 위에 뭔가를 그렸다. 천마의 문양이었다. 마천교주의 부하들이군. 저군이 이를 갔다. 여기까지 왔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운경이 상인에게 물었다. 서쪽으로 사막 깊숙이. 서쪽. 거기에 검은 성이. 상인이 말을 마치고 의식을 잃었다. 검은 성. 아마 마천교주의 새로운 근거지인 것 같아. 운검이 추측했다. 그곳으로 가야겠군. 상인을 안전한 곳에 옮겨두고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다. 검은 성이라니 뭔가 불길해. 설연화가 걱정했다. 그래도 가야죠. 운검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에야말로 마천교주를 처리해야 해요. 하루 더 사막을 건넌 후 마침내 검은 성이 보였다. 정말로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성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기가 짙게 감돌았다. 저기가 마천교주의 소굴인가? 저군이 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들어가지? 정면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운검이 성의 구조를 살펴봤다. 뒤쪽에 허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돌아가 봅시다. 하지만 성 전체가 견고했다. 마기로 보호막까지 쳐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겠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때 성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다. 오랜만이군, 운검. 마천교주였다. 너희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천교주. 운검이 검을 뽑았다.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을 거야. 하하하, 내가 왜 도망가겠나? 마천교주가 웃었다. 여기는 내 영역이다. 너희야말로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성 주변에서 수많은 마교도들이 나타났다. 완전히 포위당했군. 저군이 긴장했다. 어떻게 하지? 싸울 수밖에 없어. 운검이 검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조심해요. 여기는 마기가 너무 짙어서 우리에게 불리해요. 실제로 마기의 영향으로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해야죠. 설연화도 활을 준비했다. 함께 싸워요. 전투가 시작됐다. 마교도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운검, 설연화, 저군이 등을 맞대고 싸웠다. 하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게다가 마기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군이 소리쳤다. 계속 밀려.
조금만 더 버텨. 운검이 필사적으로 싸웠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다. 그때 운검의 머릿속에 스승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정한 검법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흔들리면 검도 흔들린다. 내 마음은 무엇인가? 운검이 자신에게 물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복수도 명예도 승리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운검의 검법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부드럽고, 더 정확하고, 더 강해졌다. 뭐야, 이 기운은? 마천교주가 놀랐다. 운검의 검에서 강렬한 전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기와 전기가 부딪혔다. 이럴 수가. 전기가 마기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마기의 영역에서 전기가. 하지만 운검의 전기는 진짜였다. 순수한 협의에서 나오는 힘이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검의 도다야. 운검이 소리쳤다. 검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며 마교도들을 압도했다. 으악. 마교도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다. 이런 일이. 마천교주가 당황했다. 내 마기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힘이야. 운검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진정한 도다는 마음을 맑게 하는 힘이지. 그런 것쯤. 마천교주가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 하지만 운검의 검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끝이야. 운검의 마지막 일격이 마천교주를 관통했다. 으악. 마천교주가 쓰러졌다. 그와 함께 검은 성의 마기도 사라져갔다. 성공했어. 설현화가 기뻐했다. 정말로 끝났어요. 드디어. 저군도 안도했다. 하지만 운검은 쓰러진 마천교주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이었다. 왜 그런 표정이야? 안타까워서요. 운검이 말했다. 저 사람도 원래는 평범한 무인이었을 텐데 마기에 잠식당해서 저렇게 된 거죠. 마음이 흔들리면 누구나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설현화가 운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운검님은 다르세요. 왜요? 마음이 맑으니까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진정한 도다어인 것 같아요. 운검이 깨달았다. 자신만을 위한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힘이요. 맞아. 저군이 동의했다. 그래서 내가 마천교주를 이긴 거야. 검은 성이 무너져 내렸다. 마천교주의 죽음과 함께 모든 마기가 사라진 것이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군. 운검이 하늘을 바라봤다. 강호의 진정한 평화가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고요. 설현화가 미소를 지었다. 평범한 삶 좋네요. 세 사람은 서역의 석양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싸움이 끝났다. 앞으로는 평화로운 나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19화 저군의 도전. 서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마천교주의 소멸로 천도맹의 잔당들도 완전히 사라졌고 강호에는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저군이 나에게 결투를 신청했다고? 운검이 놀라며 전설을 다시 읽었다. 정식 결투를? 네. 혈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림동맹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결투를 하자고 했어요. 왜 갑자기
우리는 친구인데. 설연화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도현자가 신중하게 말했다. 저군이 그냥 그런 제안을 할 리는 없어.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어요. 운검이 일어섰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무당산에 있대. 무당산에? 네. 며칠 전부터 거기서 수련하고 있어요. 운검은 홀로 무당산으로 향했다. 설연화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이번만은 혼자 가고 싶었다. 무당산의 한적한 연못가에서 저군을 찾을 수 있었다. 왔구나. 저군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다. 기다리고 있었어. 왜 결투를 신청한 거야? 운검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문제는 없어. 저군이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그 반대야. 그 반대? 너와 싸워보고 싶어서. 저군의 눈에 열정이 타올랐다. 진짜로 전력을 다해서. 왜? 서역에서 내가 마천교주를 물리치는 걸 봤잖아. 저군이 설명했다. 그때 내 검법이 완전히 다른 경지에 도달했더라. 그래서 나도 그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저군이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상대가 되어야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운검이 이해했다. 그런 이유였구나. 그래. 그리고 저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 내가 정말로 변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 저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혈마교에 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정말 다른 건지. 당연히 다르지. 운검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 하지만 가끔 예전의 나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결투로 확인하고 싶은 거야? 맞아. 내가 상대라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운검이 잠시 생각했다. 알겠어. 결투하자.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이기고 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는 게 목적이어야 해. 물론이지. 저군이 기뻐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럼 언제 할까? 내일 어때? 좋아. 이렇게 해서 운검과 저군의 결투가 성사됐다. 소식이 전해지자 무림동맹 전체가 술렁였다. 왜 갑자기 결투를? 혹시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닐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운검이 직접 설명했다. 단순한 친선 경기입니다.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고 더 발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겠군. 현광대사가 안도했다. 좋은 시범이 될 것 같소. 결투 당일 태산 기슭에 수많은 무인들이 모였다. 무림동맹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긴장되나? 설연화가 운검에게 물었다. 조금.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왜? 오랜만에 순수하게 검을 겨룰 수 있어서요. 실제로 운검은 기대되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은 생사를 건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수하게 무공을 겨루는 것이었다. 그럼 시작할까? 저군이 검을 뽑으며 말했다. 언제든지. 운검도 검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친구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라이벌이었다. 시작. 현광대사가 신호를 보냈다.
저군이 먼저 움직였다. 빠른 속도로 운검에게 달려들었다. 운검이 막아냈다. 검과 검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다. 좋아. 저군이 기뻐하며 연속 공격을 펼쳤다. 운검도 응수했다. 두 사람의 검법이 공중에서 아름다운 궤적을 그렸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정말 대단하네. 저 정도 실력이라니. 무림동맹의 최고 고수들이구나. 하지만 초반에는 비슷해 보이던 실력이 점점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운검의 검법이 더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뭔가 깊이가 있었다. 이상해. 저군이 중얼거렸다. 내 검법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더 평화로워졌어. 정확한 표현이었다. 운검의 검법에는 이제 살기가 없었다. 오직 순수한 무예의 아름다움만 있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검법이야. 운검이 말했다. 원한이나 분노가 아니라 도다어에서 나오는 검법이지. 저군이 깊이 생각했다. 내게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있어. 다만 내가 모를 뿐이야. 운검이 검을 멈췄다. 잠깐 느껴봐. 뭘?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저군이 검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승리? 아니었다. 강함? 그것도 아니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순간 저군의 검에서도 다른 기운이 흘러나왔다. 이거야. 저군이 깨달았다. 이게 내 도구나. 그의 검법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더 깊이가 있었다. 좋아. 운검이 기뻐했다. 이제 진짜 결투를 해보자. 두 사람의 검이 다시 부딪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로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려는 검법이었다. 아름답다. 현광대사가 감탄했다. 저런 경지의 검법은 처음 봐. 실제로 두 사람의 검법은 예술에 가까웠다. 공격과 방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하면 밤새도록 하게 될 것 같은데. 설연화가 걱정했다. 하지만 운검과 저군은 즐기고 있었다. 정말 재미있어. 저군이 웃으며 말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나도 그래. 운검도 기뻐했다. 이게 진정한 무예구나. 두 사람이 동시에 검을 걷었다. 그만하자. 응, 충분해. 관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승부는? 누군가 물었다. 무승부야. 운검이 대답했다. 애초에 이기고 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 그럼 무엇이 목적이었지? 서로 성장하는 것. 저군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성공했어. 실제로 두 사람 모두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았다. 고마워, 운검. 저군이 진심으로 말했다. 내 덕분에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나야말로 고마워. 왜? 나도 깨달은 게 있거든. 운검이 하늘을 바라봤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뭔데?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야. 저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그게 진짜 강함이야. 결투가 끝난 후 무림동맹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젊은 무인들이 서로 겨루면서 성장하는 문화가 생겼다. 좋은 영향을 끼쳤네. 도현자가 만족해했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당구가 될 것 같아.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운검이 말했다. 무림동맹을 더 발전시켜야 하고, 각 지역의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고.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설연화가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함께 하니까. 맞아요. 운검도 웃었다. 이제는 정말로 모두가 하나예요. 그날 밤 운검과 저구는 함께 술을 마셨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 저군이 말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런데 운검아, 앞으로 뭘 할 거야? 글쎄요. 무림동맹 일도 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설연화와는 언제 혼인할 거야? 운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아직. 뭘 망설여? 서로 좋아하는 게 뻔한데. 하지만 지금은 무림동맹 일이 바빴어. 핑계 대지 마. 저군이 웃었다. 행복은 미루는 게 아니야. 운검이 생각에 잠겼다. 저군의 말이 맞았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해. 응. 운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 싸움도 끝났고 갈등도 해결됐다. 이제는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할 때였다. 운검은 설연화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곧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것 같았다.